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요타 30년 엔지니어가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본 충격. 로봇 1247대가 AI로 스스로 움직이고 불량률은 도요타의 3분의 1.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작성한 52페이지 보고서가 일본을 뒤흔들었고 한 달 뒤 일본 기업 150곳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 제조업 신화가 72시간 만에 무너진 이유.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켄지입니다. 도쿄 시부야에 제 컨설팅 사무실이 있습니다. 올해 54세, 도요타 자동차 생산기술부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카이젠 시스템을 만든 회사죠. 전 세계 공장에 일본식 품질 관리를 전파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멕시코, 태국, 체코, 브라질까지 가봤습니다. 어디를 가도 도요타 방식이 최고였습니다. 2년 전 독립해서 지금은 일본 제조업체들에게 컨설팅을 합니다. 10월 어느 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비서 요코가 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의뢰가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AI 스마트 팩토리 자문 요청이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일주일에 5천만 원, 항공료와 숙박비 별도였습니다.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가 일본 전문가를 부른다고요?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아, 우리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싶은 거구나. 형식적으로 선진 사례 듣고 보고서나 쓰려는 거겠지. 한국 자동차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불과 40년 전입니다. 저는 요코에게 말했습니다. 수락하세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니까요. 그날 저녁 긴자 단골 이자카야에서 동료 2명을 만났습니다. 야마다 상과 스즈키 상입니다. 둘 다 제조업 컨설턴트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사케를 따르며 한국 출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야마다 상이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아직 우리 기술 베낀 수준 아닌가? 디자인만 좀 화려하게 만들었지. 스즈키 상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현대차 아산 공장 가봤는데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AI라고 해봤자 거칠애겠죠. 로봇 몇 대 들여놓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그래도 돈은 주니까 다녀와야죠. 한국 사람들한테 일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야죠. 세 사람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앉아 있을 거라는 거료. 다음 날 아침 출장 짐을 쌌습니다. 도요타 시절 만든 생산 효율 보고서를 챙겼습니다. 카이젠 매뉴얼 186페이지, 품질 관리 체크리스트 94항목, 불량률 개선 사례집 67건까지요. 이걸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눈이 휘둥그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에는 도요타 타오 공장 영상도 저장했습니다. 연간 50만 대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 효율 공장이죠. 아내가 가방을 싸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 공장은 어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가봐야 알겠지만 별로 특별할 것 같지 않아. 그냥 형식적인 출장이야.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김치는 맛있다며요? 사오세요.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전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2시간 30분 비행이면 가까운 거리네. 일주일 편하게 다녀오면 되겠어. 한국 공장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도요타보다 나을 리 없잖아요. 저는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에서 30년 일한 사람입니다. 미국 GM도 독일 폭스바겐도 도요타를 배우러 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빌딩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요타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72시간 후 제가 그 자료들을 전부 찢어버리고 싶어질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자동 게이트에 여권을 대니 10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일본보다 빠르네요. 약간 놀랐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현대차 직원이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김민지 씨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타나카-상,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까지는 KTX로 이동하겠습니다. KTX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 고속열차죠? 신칸센과 비슷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제 캐리어를 끌며 앞장섰습니다. 공항 지하로 내려가니 여기 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편리하게 만들어놨네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열차를 봤습니다. 하얀색 유선형 디자인이었습니다. 신칸센과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더 날렵했습니다. 김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울산까지 2시간 30분 걸립니다. 최고 시속 300km입니다. 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와이파이도 무료였습니다. 출발 전 노트북을 켜서 도요타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일 발표할 내용을 점검하려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속이 부드러웠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외곽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인구가 정말 많구나 싶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김민지 씨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울산 공장 소개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공장 전경이 나왔습니다.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140만 대입니다. 용접 라인에만 로봇이 1247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도요타 규슈 공장도 비슷한 규모니까요. 김민지 씨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AI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AI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흥미가 생겼습니다. AI 시스템이요? 어떤 수준인가요? 김민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직접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1시간쯤 지나자 열차는 경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속도계를 봤더니 시속 295km였습니다. 흔들림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작업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김민지 씨가 커피를 권했습니다. 열차 안 카페에서 사온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맛을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공장 컨설팅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로 도요타 방식을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도요타가 최고니까요. 김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도요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다른 길이라니 결국 도요타 방식의 변형 아닐까요? 오후 4시 30분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공업 도시라 그런지 공기가 약간 무거웠습니다. 역 앞에는 현대차 로고가 붙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10분쯤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공장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굴뚝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가 현대차 울산 공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자동차 공장이에요. 차가 공장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경비가 차량을 확인하고 게이트를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장인데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호텔 로비에서 김민지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공장 투어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도요타 자료도 USB에 담아왔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차를 타고 5분 만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차 울산 제1공장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 구조로 되어 있었고 태양광 패널이 지붕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안전모와 안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장장 박철수 상무가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타나카상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자랑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관제실이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공장 내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공장 전체를 관제합니다. AI가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합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용접 라인, 도장 라인, 조립 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생산 속도, 불량률, 에너지 소비량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불량률이 0.0009%라고 나오는데 정말 맞나요? 박 상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저희 목표는 0.0005%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요타는 0.003%인데요. 이제 1층 용접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박 상무가 앞장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1층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30년간 본 어떤 공장과도 달랐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공간에 노란색 로봇 팔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247대라고 했던가요? 더 충격적인 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봇들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파크가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용접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완벽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이 라인은 24시간 무인 가동됩니다. AI가 각 로봇의 움직임을 0.01초 단위로 조정합니다. 로봇끼리 서로 통신하면서 최적의 작업 순서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로봇 팔이 차체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확히 0.5초 만에 용접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1.2초 후 용접이 끝났습니다. 다음 로봇에게 넘겼습니다. 전체 과정이 3.7초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도요타는 같은 공정에 5.2초가 걸립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던 속도입니다. 여기는 그보다 30% 빠릅니다. 김민지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현재 생산 속도는 분당 1.8대 불량 발생은 지난 6시간 동안 제로 에너지 효율은 목표 대비 102% 모든 숫자가 완벽했습니다. 박 상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AI는 로봇마다 센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온도, 압력, 속도, 진동까지 모두 분석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0.1초 만에 작업을 멈추고 자가 점검을 시작합니다. 사람보다 100배 빠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가방 속 USB에 든 도요타 자료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했나요? 박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2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시범 라인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잘 돼서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이제 울산 공장 5개 라인 전부가 이 방식입니다. 저는 천천히 공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로봇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리듬이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 없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AI 생명체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는 공장 내 식당에서 했습니다. 한식 뷔페였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맛은 괜찮았지만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본 용접 라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오후에는 AI 관제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궁금한 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더 보면 더 충격받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5층 AI 센터로 올라갔습니다. 문에는 출입 제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카드를 찍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초대형 곡면 스크린이 180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름은 최현우 씨였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AI 예측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24시간 예측이요? 어떻게 가능하죠? 최 씨가 설명했습니다. AI가 3년치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날씨, 전력 수급, 부품 재고, 작업자 출근율, 심지어 교통 상황까지 분석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B라인에서 소형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23%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7분, B라인 3번 로봇 예상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이 로봇은 내일 아침 점검하면 됩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 거죠. 이게 예지 정비 시스템입니다. 박상무가 덧붙였습니다.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압니다. 그래서 라인이 멈추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비계획 정지는 단 3번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요타는 월 평균 5번입니다. 그것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여기는 연간 3번입니다. 10배 이상 차이입니다. 최 씨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품질 예측입니다. 각 차량마다 QR코드가 붙습니다. 생산 과정의 모든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용접 온도, 도료 두께, 볼트 조임 토크까지요.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10년 후 고장 확률까지 예측합니다. 화면에 차량 한 대가 떴습니다. VIN 번호 옆에 점수가 나왔습니다. 품질 지수 98.7점 10년 고장 확률 0.3% 초록색이었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이 차는 거의 완벽합니다. 하지만 가끔 95점 이하가 나오면 재검사를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재검사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박상무가 대답했습니다. 0.2%입니다. 거의 없죠. AI가 실시간으로 공정을 조정하니까. 애초에 분량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요타는 사후 검사 방식입니다. 만들고 나서 확인합니다. 여기는 만드는 동안 계속 확인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최 씨가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에너지 최적화입니다. AI가 전력 사용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에 생산을 집중합니다. 비싼 시간에는 속도를 줄입니다. 작년에 전기료를 27% 줄였습니다. 박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타나카 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쌓은 지식이 여기서는 구시대 유물 같았습니다. 가방 속 USB가 무거웠습니다. 오늘 저녁 예정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죠? 도요타 방식을 소개한다고요? 우스꽝스러워 보일 겁니다. 박상무가 시계를 봤습니다. 내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은 조립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재밌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내일은 덜 충격적이기를.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진짜 지옥의 시작일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로봇 1247대, 불량률 0.0009%, 24시간 예측 시스템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아침 8시, 다시 공장에 갔습니다. 오늘은 조립 라인 투어였습니다. 박상무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제보다는 덜 충격적이기를. 2층 조립 라인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또다시 입이 벌어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차체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100m 라인에 겨우 5명 정도였습니다. 박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조립 라인도 80%는 자동화했습니다. 사람은 품질 확인만 합니다. 실제 작업은 대부분 로봇이 합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로봇이 도어를 차체에 정확히 장착했습니다. 볼트 4개를 2.3초 만에 조였습니다. 옆에서 다른 로봇이 대시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케이블 32개를 자동으로 연결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에 완벽했습니다. 작업자는 태블릿으로 확인만 했습니다. 이상 없음이라고 표시가 떴습니다.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작업자는 뭘 하나요? 박상무가 대답했습니다. 최종 품질 검증입니다. AI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사람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작업자가 발견한 불량은 전체의 0.02%였습니다.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요타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숙련공의 손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사람은 보조입니다. 주인공은 AI와 로봇입니다. 김민지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조립 속도가 나왔습니다. 분당 2.1대 하루 3,000대 생산 불량 발생률 0.006% 작업 효율 97.8% 모든 숫자가 녹색이었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특이한 장면을 봤습니다. 로봇 하나가 멈춰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작업자가 다가갔습니다.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박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저 로봇이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스스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작업자가 부품을 확인했습니다. 볼트 하나가 규격보다 0.2mm 작았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로봇 센서가 감지했습니다. 작업자가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로봇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47초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요타도 센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0.2mm 차이는 못 잡습니다. 사람이 나중에 발견합니다. 여기는 로봇이 즉시 발견합니다. 라인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최종 검사 구역이었습니다. 완성된 차량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위에서 레이저 스캐너가 차체를 스캔했습니다. 360도 전체를 3초 만에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3D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박상무가 설명했습니다. AI가 도면과 비교합니다. 0.1mm 오차까지 감지합니다. 도어 간격, 본넷 높이, 트렁크 정렬까지 모두 자동 측정됩니다. 사람이 자로 재는 것보다 100배 정확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은 뭘 검사하나요? 박상무가 웃었습니다. 실내 마감재 촉감이나 냄새 같은 거요. 기계가 못하는 부분만 사람이 합니다. 그것도 몇 년 후엔 AI가 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요타의 장인 정신, 카이젠 철학, 품질 제일주의 여기서는 모두 구시대 이야기였습니다. 박 상무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프레젠테이션을 취소해야 하나? 도요타 자료를 보여주면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쿄 사무실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보고서 작성 중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오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챕터 6 무너지는 자존심 1500자 점심을 먹고 다시 회의실로 갔습니다. 오후 3시부터 제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취소하겠다고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상무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20명쯤 되는 엔지니어들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였습니다. 젊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박 상무가 소개했습니다. 우리 핵심팀입니다. 오늘 타나카 상의 발표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표를 연기하고 싶습니다. 대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상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언제부터 개발했나요?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5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은 전사 시스템이 됐습니다. 5년 겨우 5년 만에 이걸 만들었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요타는 50년 동안 시스템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5년 만에 도요타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AI 개발은 외주를 줬나요? 다른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부 사내에서 개발했습니다. 우리 팀이 40명입니다. 평균 나이는 32세입니다. 32세 저는 54세입니다. 그들보다 20년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 앞에서 저는 초보자 같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도요타 시스템을 참고했나요? 박 상무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도요타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카이젠 철학은 저희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AI 중심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도요타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숙련공을 키우는데 1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는 AI를 훈련시킵니다. 6개월이면 됩니다. 그리고 AI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일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뭔가요?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3년 안에 무인 공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공장이요. AI가 모든 걸 운영합니다. 설계부터 생산, 품질 검사, 출하까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인 공장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이틀 동안 본 것들을 생각하면 가능했습니다. 아니, 이미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30년 경력이 이렇게 초라할 줄 몰랐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긴급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요타가 알아야 했습니다. 일본이 알아야 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압도적으로 두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는 도요타 방식을 구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5년 안에 일본 자동차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타이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썼습니다. 본 것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로봇 1247대, 불량률 0.0009%, 24시간 예측 시스템, 0.2mm 센서, 무인 공장 계획까지요.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52페이지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요타 본사 이사회 전원에게 발송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긴급 즉시 회의 소집 필요. 한국 현대차 위험 메일을 보낸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도쿄는 밤 11시였습니다. 30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요타 전무였습니다. 타나카 상 보고서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전부 사실입니다. 직접 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귀국하는 즉시 발표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울산 공장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AI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요. 일주일 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10시였습니다. 공항 로비에 사무실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비서 요코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타나카 상, 도요타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오늘 오후 2시 긴급 회의래요. 택시를 타고 도요타 본사로 직행했습니다. 짐도 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2페이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또 떨렸습니다. 도요타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20층 대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이사 15명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타나카 상 앉으세요.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죠. 저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페이지가 떴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긴급보고 30분 동안 발표했습니다. 로봇 1247대, 불량률 0.0009%, AI 예측 시스템, 무인 공장 계획까지. 전부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과장된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스크린에 공장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AI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5년 안에. 우리는 뒤처집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기술 제휴도 고려하겠습니다. 타나카 상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 임원이 따라 나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나카 상, 이 내용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주가가 폭락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니케이 신문 일면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현대차 AI 공장, 도요타 위협 익명의 소식통 전해. 제 휴대폰이 불났습니다. 기자들이 전화했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앞서 있나요?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제조업 경쟁력 분석이었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에는 50개 제조업체 대표들이 왔습니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로봇까지 모든 분야였습니다. 장관이 직접 사회를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AI 제조 시스템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1시간 동안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나요?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배울 수 있나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본 제조업체 150곳이 한국 방문단을 구성했습니다. 현대차, 삼성, LG 공장을 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동행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보고서 하나가 일본 산업계 전체를 움직였다는 걸요. 52페이지가 수천 명을 움직였습니다. 도쿄 긴자 이자카야에서 야마다 상과 스즈키 상을 다시 만났습니다. 2달 전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마다 상이 말했습니다. 타나카 상,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스즈키 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케를 마셨습니다. 쓴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이 바뀌었어. 우리가 1등이 아니야.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1등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4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요타 임원 5명이 함께였습니다. 생산 담당 부사장, 기술연구소장, AI 개발팀장까지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박상무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타나카 상, 다시 오셨네요. 이번엔 더 많은 분들과 함께시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배우러 왔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릅니다. 울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KTX 안에서 도요타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타나카 상,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압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전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제 무인 공장 비율이 90%입니다. 목표는 연말까지 95%입니다. 도요타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6개월 전에 그랬습니다. 용접 라인으로 갔습니다. 로봇이 더 늘었습니다. 1247대에서 1389대로 증가했습니다. 불량률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상무가 대답했습니다. 0.0006%입니다. 3개월 전보다 또 개선됐습니다. 도요타 기술연구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건 이론적 한계에 가까운 수치인데. 박상무가 웃었습니다. AI가 계속 학습합니다. 매주 0.0001%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본격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술협력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양쪽에서 20명씩 앉았습니다. 현대차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술 파트너십을 논의하러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도요타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AI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대차 부사장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력은 가능합니다.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부분적 기술 지원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동안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양사가 AI 제조 공동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일본에 하나, 한국에 하나 3년 프로젝트로 100억 엔을 투자합니다. 서로 엔지니어 50명씩 교환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MOU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양사 부사장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도요타가 다른 회사와 이런 계약을 맺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박상무가 옆에 앉았습니다. 타나카 상, 6개월 전 생각나시죠? 그때 표정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만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죠. 박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제조업 1등 국가였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 새로운 길을 보여줬어요. AI 중심 제조 저희가 배워야 합니다. 박상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일본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카이젠, 품질 관리, 장인 정신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이긴 사람의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뭡니까? 박상무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2030년까지 완전 무인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전 세계와 나누는 거죠. 다음 날 귀국 전 울산 공장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로봇들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AI 화면의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요타 임원들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요타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타나카 상 당신 보고서가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6개월 전 그 보고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안일했을 겁니다. 지금쯤 돌이킬 수 없이 뒤처졌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겁니다. 새로운 미래를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깨웠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길을 봤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이 새겨졌습니다. 로봇 1389대, 불량률 0.0006%, 무인 공장 95%.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요. 도쿄로 돌아와. 일주일 후 NHK 다큐멘터리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제조업 특집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SNS에 수천 개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일부는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AI 제조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10년간 20조 엔을 투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법안 참고 자료로 쓰였습니다. 지금은 2025년 10월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컨설팅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식 AI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주선합니다. 어제 야마다 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나카 상 다음 주에 한국 가는데 같이 갈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또 배우러 가야죠. 30년 경력이 무너진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으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미래의료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배움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